일단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중간에 좀 끊었는데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를 설명드리고 나서 초반을 좀 잡아드리고 다시 해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컨트롤러를 먼저 진행을 같이 해볼 겁니다. 컨트롤러를 다 하고 나면 DAO 쪽 건드려 볼 예정인데 일단은 컨트롤러 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우리가 MVC 구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제가 저번에도 그려드렸던 그림 사용자가 있고 앱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제 컨트롤러가 나뉠 거고 서비스랑 DAO 이렇게 나뉠 텐데 일단은 컨트롤러밖에 없을 거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가 앱 쪽으로 이제 명령어를 전달을 합니다. 실제로 입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을 때 이 녀석이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럼 앱이 이걸 받아들여서 어떤 작업을 했었죠? 컨트롤러한테 야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아니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일을 넘겼죠. 원래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명령어가 들어오면 얘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능하고 하는 걸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역할에 맞게끔 이거는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네가 일을 하는 게 맞아. 이거는 게시물 관련 기능이니까 네가 일을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역할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앱이. 뭐 이거 말고 좀 더 마지막에 적용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기본적인 로그인 검증이라던가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얘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몇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분리를 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당연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 이 두 개가 없으면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클래스를 두 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와 패키지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멤버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앱 쪽에서 객체화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활용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 컨트롤러 객체는 또 어디서 만들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려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 그때 이 녀석들의 객체화는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고민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고 코드를 변경하고 하면서 깨달아도 괜찮아요. 근데 애초에 한 번에 생각이 난다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있지 마시고 그냥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일단 위쪽에다 만들어 보세요. 이런 데다가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멤버도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얘도 임포트 해주고요. 두 개를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러 쪽으로 다 옮길 건데, 자, 하나만 옮겨볼까요? 일단 여기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거 기능 부분 다 복사를 할 거고요. 잘라내기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멤버 컨트롤러한테 두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줘 라고 하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잘라내기 한 걸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보이죠? 여기서 뭐 필요해요? 이 두 조인 메서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일단 얘가 필요하지 않나요? SC. 이 SC는 뭐예요?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 스캐너 객체를 준비시켜 놨던 이 자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원이 이 멤버 컨트롤러에서 필요하다라는 건 이 자원을 이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거겠죠? 자, 근데 넘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시점에서 SC 자원을 넘기는 방법 하나, 아니면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가 애초에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생성자에게 넘겨주는 방법 하나.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지 않으면 같은 녀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생성자 쪽으로 넘기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았죠.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이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 안쪽에서 SC라는 이 자원은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일 녀석이었기 때문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황마다 넘기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어낼 때 생성자 쪽으로 넘기는 방법을 택했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SC라고 하는 자원을 넘겨받게끔 했으니까 당연히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생성자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때 이 생성자에서는 스캐너 타입으로 SC라는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고 저 변수에 외부에서 가져온 SC라는 값을 저장시키겠다. 그럼 이 코드에서는 건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고 나서도 에러가 안 사라져요. 어디가 또 에러가 나나 보니까 컨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 자원 쪽도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다라는 건 커넥션 자원도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커넥션 자원은 여기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여기 커넥션 자원 변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나요? 이건 좀 많이 곤란하죠. 왜냐면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컨이라는 자원은 아직 기본값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 얘는 올바른 접속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접속 정보가 접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줘야 멤버 컨트롤러에서 이 컨을 사용하는 시점, 쿼리를 날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했지만 이 녀석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때 변경하면 됩니다. 커넥션이 필요하고 SC가 필요하고 그럼 추가를 해야겠네.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려면 여기서는 안 되겠네. 그럼 이 녀석들이 적어도 얘 밑으로는 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올바른 접속 정보가 세팅된 컨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줄 거고요. 이 컨은 아티클 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멤버 컨트롤러에서 저 커넥션 자원을 또 공통으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private connection con이라는 변수 하나 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 안에 만들어 놓은 con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리고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멤버 조인, 두 조인에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이 완성되는 시점, 우리가 올바르게 넘겨줄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한 뒤에 코드를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없다, 나는 한 번에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그냥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녀석들을 처음에 막 이런 데다가 만들고 시작을 했다면 SC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 밑으로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컨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 밑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쪽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름은 당연히 생성자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는 두 조인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작업하면 되겠죠? 아티클 컨트롤러는 멤버보다 기능이 많아요. 자, 아티클 라이트부터 하나씩 옮기겠습니다. 자, 이거 잘라내기 해주고요.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write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달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러면 기능 다 옮겨왔는데 필요한 것들 다 세팅해놨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쪽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show list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여기서는 근데 이제 continue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continue는 우리가 메서드를 종료해주는 return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디 디테일 쪽 얘도 잘라내기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show detail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네요. cmd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cmd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어낼 때 이 자리에 cmd 넣어줄 수 있나요? 여기다가 못 넣죠. 왜냐면 cmd는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이 while문 안쪽으로 가져와 버리면 얘는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객체를 새로 만들어낼 거니까요. 그건 또 올바르지 않죠. 그럼 cmd는 여기다가 생성자에다가 넣어주는 게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 가장 쉽게 다음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자로 메서드 호출할 때 넣어주는 방식이겠죠. change 파라미터 해서 여기다가 세팅해 주고요. 자, 그러면 cmd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continue 부분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때는 return 해서 메서드를 종료시키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주면 되겠군요. 자, modify랑 delete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잘라내게 해줄 거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modify 얘도 cmd가 필요하니까 바로 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붙여넣기 그리고 continue만 return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lete 잘라내기 컨트롤러한테 to delete 얘도 cmd가 필요하니까 바로 넣어주도록 하고 붙여넣기 여기 return으로 변경.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면 이제 컨트롤러로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된 거예요. 가장 1차적인 컨트롤러 분리. 물론 앱이 가져야 되는 로그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더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로그인 기능도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1차적인 컨트롤러 분리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인 핵심 로직, 기능 로직들은 이제 앱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간단한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검증,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라고 하는 거 말고는 얘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얘가 하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앱이 하는 게 맞아요? 얘가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앱이 안 한다. 그럼 컨트롤러가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자, 이건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들여볼 겁니다.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사실상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든 이런 행위는 앱이 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일단 컨트롤러도 아니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게 누구라고 했죠? DAO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DAO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접속은 통신이 아닌가요? 접속도 통신이죠. 그럼 원초적으로는 DAO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 이거는 약간 또 추가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DAO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이 처리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DAO가 두 개죠. 아티클 DAO와 멤버 DAO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DAO가 각각 접속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코드를 옮긴다고 하면.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각각 따로 접속하면은 불필요한 행위가 될 거니까 한 번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두 개의 클래스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해야 돼요. 스태틱을 사용해서 뭐 부모 클래스 그냥 아티클 DAO 말고 그냥 DAO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녀석이 스태틱으로 접속 정보를 가지게 하고 이 녀석이 실제로 접속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원초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따라가려면 DAO가 진짜로 이 접속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앱 쪽에서부터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컨 자원을 계속해서 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넘어갈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자원은 여기서 필요가 없고 이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곳 DAO에다가 만들어서 접속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실제로 사용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걸 배제시켜 놓고 갈 거예요. 이것까지 한 번에 고민을 하면서 가기에는 좀 복잡하고 헷갈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배제를 해놓고 갈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 구조가 맞다.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컨트롤러로 분리하는 거는 종료가 됐고요. 이제 서비스랑 DAO를 만들 차례인데 그 중에서 DAO를 먼저 만들어 보기로 했죠. DB와의 통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 배제시켜 놓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DAO 쪽으로 기능을 넘겨볼 거예요. 자, 제가 멤버 컨트롤러 쪽 하나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자, 두 조인, 이 메서드의 안쪽에서 얘는 입력받기 위해 필요한 변수, 그 다음에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입력받은 거에 대한 검증, 출력,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거 왜 이렇게 줄바꿈이 됐죠? 이 녀석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컬이죠. 그럼 얘는 DAO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이 쿼리는 컨트롤러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실행해 주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러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디로? DAO로. 자, 지금 이 과정 DAO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줄바꿈이 좀 들여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만 확인해 놓고 가죠.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녀석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DAO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멤버 DAO 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 줄 겁니다. 아, 패키지 구성을 잘못했죠? 앱이 아니라 DAO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자, 이 녀석한테는 지금 멤버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기능을 넘겼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할 겁니다. 잘라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자, 얘는 살려야죠. 이 녀석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면 실행한 결과를 DA로부터 여기다가 남겨주기 위해서, 결과를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었으니까 이렇게 살려놓고요. 얘만 잘라내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수정해 줄게요. 멤버 DAO한테 메서드 이름은 그냥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날려줄 거고, 이 녀석이 저런 게 없으니까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멤버 DAO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객체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해야 되는 일이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쿼리를,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날릴 거예요. 날리는데 날린 결과를 얘가 갖고 오겠죠. 그 결과를 우리는 넘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콘도 필요하고 로그인 아이디도 필요해요. 그거는 여기서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이 체인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넘겨받을 거고요. 넘겨받은 걸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불린, 셀렉트로 불린 밸류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고 리턴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요. 남은 결과를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남겨줄 거니까 우리가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려고 했던 기능은 무사히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럼 받아온 값으로 검증해서 출력, 입력, 기본 검증, 입력, 검증 출력, 그 다음에 또 쿼리 나온 이 부분, 얘도 옮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멤버 DAO한테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멤버라고 할까요? 자,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건데 이 녀석을 위쪽으로 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옮겨놓고 보니까 얘도 지금 필요한 것들이 좀 많죠. 커넥션 필요하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다 필요하네요.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파라미터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진행했을 때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문제없이 사용이 되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멤버 조인 아이디 입력 안 하면 공백 체크 잘 되고요. 띄어쓰기도 검증 잘 해주고,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는 사용 중이다 잘 나오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하다 하면서 넘어가고, 비밀번호도 공백 체크 잘 해주고 있고, 서로 다르다면 다르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요. 일치했을 때 이름도 문제 없고, 자, 이러고 인설트가 잘 되는 것까지 확인한다면 문제가 없네요. 그럼 회원가입 기능은 지금 컨트롤러에서 DAO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통신하는 과정이 무사히 잘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DAO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쿼리를 작성하기 전에 Secure SQL 객체 만들어서 어펜드를 하고 쿼리 실행, 그리고 이 메서드 종료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객체 만들고 쿼리 조립하고 실행, 메서드 종료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공통 아니에요? 이거 바깥으로 전역 변수로 빼도 되나요? Secure SQL?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바깥에 전역 변수로 빠진다라고 하면 어펜드를 실행해서 실제로 날릴 때,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하고 나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쿼리는 계속 누적이에요, 어펜드가. 그럼 우리가 기능마다 쿼리가 새롭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코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축을 시킨다, 무조건 병합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멤버 조인 같은 경우는 사실 DAO 쪽으로 기능을 옮겼음에도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나 입력 값들이 좀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까지만 하고 수업을 멈추도록 하죠. 뭐냐면 이 멤버 DAO에서 보면 컨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 자원은 모든 쿼리가 다 필요할 거예요. 모든 메서드들이. 왜냐면 데이터베이스한테 쿼리를 작성해서 날려주려면, 실행하려고 날라가라고 말을 할 거면 이 접속 정보가 일단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녀석만큼은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커넥션 컨 자원 하나 만들어서 이 커넥션 컨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디스점 컨한테 외부에서 받아온 컨을 넣어주고 이제 이런 인자들을 빼준다면, 그리고 멤버 DAO 객체를 만들 때 컨이라는 자원만 제대로 넘겨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여기 이거 빼줘야 되고요. 이 녀석도 제거. 이러면 이제 컨이라는 자원은 중복으로 계속 쓸 텐데 그때마다 매번 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이 컨이라는 자원 멤버 컨트롤러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노란 줄 난 유수도 뜨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값을 세팅해 놓을 필요도 없고요. 받아온 걸 그대로 토스하는 역할로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멤버 컨트롤러 그리고 멤버 DAO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내일 수업 전까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아티클 DAO,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 이 녀석들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물론 내일 수업 시작할 때도 약간의 시간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고민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코드를 좀 분석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오셔야 내일 수업도 무사히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